그림 투자는 뭐예요? 비슷해요. 그 회사를 통해서 그림을 사고 그 회사한테 위탁을 맡겨요. 그럼 그 회사가 다른 병원이나 법인이나 이런 데다가 렌탈을 해주더라고요. 그럼 렌탈을 돌리면 렌탈비가 나오잖아요. 그 렌탈비 나오는 거의 일정 부분을 수익률로 계산을 해서 줘요. 그거를 고정 수익을 주더라고요. 3년 동안 9%. 프로모션이라고 해가지고 2천만 원 정도 되는 그림을 한번 샀어요. 요새 뭐 그림 투자 뭐 이런 것도 된다고 해서 이거 월세 투자하는 거랑 똑같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2천만 원 있으니까 그림이 뭐 망가지진 않겠지. 그림이 망가지면 배상은 해준다고 하니까 한번 해보자, 그림 투자를. 지난번에 찍힌 거 보니까 18만 원, 19만 원 찍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해 개인 투자도 승부를 봐야 되는 거고, 법인도 뭔가 방법을 찾아내야 내가 법인을 진짜 운영을 할지, 안 그러면 진짜 이거 폐업 신고를 하고 이거 싹 다 정리를 할지를 결론을 내야 되는 시점이 온 거죠. 그래서 이래저래 딱 맞게 육아이직도. 그러네요. 선생님 삶에선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시점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 앞으로의 투자금은 확보를 해놨나 봐요, 그래도? 얼마 전에 와이프랑 계산을 해봤는데 주식 뭐 이런 거 다 포함해서 바로 현금 유동할 수 있는 거는 5천. 성과가 꽤 괜찮았나 봐요. 주식 투자 이런 것도. 와이프가 차곡차곡 모아놓은 돈만 한 3천이 됐고, 저희가 결혼할 때 부모님이 도시형생활주택 투자했던 두 채 포함해서 한 1억 정도를 도와주셨어요. 결혼 후에 첫째 태어나기 전에 장인어른께서 1억 정도를 증여를 해주셨어요. 주식으로. 선생님이 투자한 건 아니었다. 네. 제가 주식 투자는 잘 못해가지고 그걸 발판으로 이제 또 투자를 막 한 거죠. 그걸 해주셔서 내 채를 순탄하게 할 수 있었던 거고, 그 주식이 아직 남아있고 다 판 게 아니라서 와이프가 올랐을 때 차익이 생겼을 때 그 차익분만 조금씩 뽑아가지고 도와주고 투자하고 했었거든요. 결혼 잘했네요. 잘했죠. 첫째 낳고 지금까지 와이프가 휴직 중이거든요. 네. 4년을. 4년 동안 외벌이였던 거예요. 외벌인데 어쨌든 돈을 모았고 양가 부모님이 도와주신 덕분에 그게 발판이 돼서 월세 세팅을 하는 길로 이게 갈 수 있었던 거지. 사회 초년생이 결혼 막 해가지고 월세 세팅으로 전환하는 거는 유혹이 되게 많긴 할 것 같긴 해요. 다른 유혹이. 왜냐면 이게 시간이 걸리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한 번씩 투자할 때마다 내 시드가 몇백에서 1000 이상은 그럼요. 묶이는 거니까. 그렇죠. 내가 그걸 아끼고 모아서 세팅하고, 다른 도움 없는 사람들은 몇 달 그렇죠. 모아서 또 그걸 해야 되고, 그 사이에 많은 유혹들이 있잖아요. 주식은 그럼요. 바로 시세 소액으로 차익, 해줘요. 수세 차익도 있지, 아파트 뭐 투자도 있고, 그렇지. 분양권 투자도 있고. 어, 전 지원이 있었음에도 그래도 저도 눈이 돌아갔는데 이렇게. 네. 가만히 있으면 또 네. 뒤처진다. 네. 아, 나만 너무 가만히 있는 거 아닌가. 초조함과 불안감도 생기니까. 벼락거지 얘기도 들리고. 그래서 땡겨놓은 투자금으로 1년 동안은 시간이 전보다는 많아졌으니까 목표와 계획 같은 게 좀 있어요. 지금 계획은 한 채 됐잖아요. 최소 올해 안에 한 2채 정도 더 하면 제가 그림 투자도 해놓은 게 있어서 거기서도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림 투자는 뭐예요? 비슷해요. 그 회사를 통해서 그림을 사고 그 회사한테 위탁을 맡겨요. 그럼 그 회사가 다른 병원이나 법인이나 이런 데다가 렌탈을 해주더라고요. 그럼 렌탈을 돌리면 렌탈비가 나오잖아요. 그 렌탈비 나오는 거의 일정 부분을 수익률로 계산을 해서 줘요. 그거를 고정 수익을 주더라고요. 3년 동안 9%. 그래서 엄청나네. 네, 프로모션이라고 해가지고 2천만 원 정도 되는 그림을 한번 샀어요. 요새 뭐 그림 투자 뭐 이런 것도 된다고 해서 이거 월세 투자하는 거랑 똑같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2천만 원 있으니까 그림이 뭐 망가지진 않겠지. 그림이 망가지면 배상은 해준다고 하니까 한번 해보자, 그림 투자를. 지난번에 찍힌 거 보니까 18만 원, 19만 원 찍히더라고요. 이것저것 많이 했네요, 선생님. 그런 거 하면 그런 거 다 해서 올해 안에 임차인 맞춰지는 걸 계산해서 투자 수익으로 201차 목표.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전에 경험도 있는 거고 투자금도 조금 더 확보가 됐으니까. 네. 지금의 장점은 이건 시간 게임인 부분이 있잖아요. 맞아요. 시간을 들인 만큼 갖고 올 수 맞아요. 있는 게 있는 건데, 그때는 회사 다니면서 쪼개서 하느라고 물건 늘리는데 제약은 있었지만 지금은 그 부분까지 여유가 생겼으니까. 지난주에 낙찰 받았지만 또 입찰을 계속 할 생각인가 봐요. 가야죠. 지금 모아놓은 돈도 두세 채 하면 시드가 또 좀 줄 거고, 내년쯤에 분양권 해놨던 것도 이제 매도 상황 봐서 매도하면 또 거기서 다시 시드가 생길 거고, 그러면 또 그때 가서 돌리고 경매 단타를 또 한번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그쪽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지방 사람이니까 저희 동네 아파트도 있는데 거기는 투자자들이나 사람들의 관심도가 높진 않거든요. 선생님이 잘 아는 동네니까. 네, 제가 아는 고향이니까 거기 가서 단타를
그렇게 한두 채 하면 단타 한두 번 하면 또 월세를 할 수 있는 시드가 생길 거니까 계획을 하고 있어요. 단타 해서 시드 모아서 월세, 단타 모아서 시드. 그러면 제가 그렇게 바라본 걸 수도 있다고 생각도 드는데 기둥은 월세라는 생각이 드네. 요거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네, 움직이고 네. 회사도 어쩌면 이런 부분이고 단타도 그렇고 분양권도 월세 쪽을 위해서라고 생각이 드네요. 선생님. 네, 퇴사를 해야 되니까 급여가 계속 나오면서 살면은 상관이 없는데 급여를 상쇄시킬 월세를 만들 계획을 하고 있으니 그러려면은 시드들이 빨리 모아줘야 되잖아요. 경매 기술이잖아요. 경매라는 기술을 배웠으니까 여러 방면으로 좀 써먹어서 그거를 월세 세팅에다가 꾸준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것만 하는 게 마음 편한 게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선생님도 경험은 있지만 팔아봤을 때는 한 덩이의 돈이 돌아오는 거에 즐거움과 짜릿함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걸 갖고 내가 또 해야 된다는 회사랑 비슷한 일 같은 개념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저도 많았던 것 같아서 월세 투자의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쌓는다는 개념이 저는 가장 마음에 들지 않나. 그리고 저같이 게으른 사람한테는 잘 맞지 않나. 내가 한번 해놓으면은 계속 나중에 선생님 아까 오이도 얘기하셨는데 오이도는 개발 가능성이 사실 굉장히 낮지만 반대로 임대 수요에서는 엄청난 동네라고 생각을 저도 갖고 있거든요. 뭐 개발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걔는 나한테 꾸준히 내가 눈 감는 날까지 월세를 준다고 하면 굳이 개발을 내가 탐을 내야 될까? 라는 거를 월세를 받아보니까 또 와닿는 부분이 아닐까? 그렇죠. 개발은 이왕이면 그렇지 그거야. 두 번째 세 번째야. 네. 이왕이면 월세 수익률이 이 정도 나오는데 나중에 그래도 개발할 그렇죠. 수 있나? 개발이 갈 가능성이 있나? 라는 일말의 희망 같은 맞아, 거는 맞아. 이왕이면 덤이죠. 그래서 더 재밌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갖고 가다 보면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들이 나는 그 동네를 바라보면 좀 보인다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뭐 개발 잡혀있는 데가 10개 이상이 됐어요. 아파트로 재개발 예정이고 뭐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것도 계속 갖고 갈 수 있는 힘은 결국에 월세라고 생각은 저는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갖고 갈 수 있는 힘이라는 거는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냐면 제가 혹시라도 그거를 전세로 갖고 있거나 아니면 그냥 보유를 하고 있는 물건이라고 하면 지금 재개발 예정된 것들이 공사비 지금 올랐다고 하면서 지지부진하고 제 것도 제일 빠른 데가 성남 쪽에 하나 있는 데가 제일 진도가 빠른 데인데 거기도 뭐 계속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조합원들끼리. 근데 그게 뭐 언제 되겠나라고 생각은 할 수 있는데 제가 만약에 그거를 보유만 하고 있었다 그러면 자꾸 관심 가지면서 계속 조합 사무실에 들락날락 하면서 이거 언제 되는 거냐